갑시다. 자, 일단은 20번까지는 일단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낸 유형은 아니었는데 뭐 다들 좀 보자고. 자, 2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어려웠나요? 그 뭐 엄청 많이 틀리진 않았더라고. 그래가지고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수준으로 낸 거였고,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흔들리지 말라는 느낌으로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 우리가 많이 풀고 있는 하미추론이랑 유형이 좀 달라. 사실 요때 유형은 이게 이제 조금 옛날 그 하미추론 문제인데, 자, 요즘의 하미추론은 사실 이제 여러분 피드백에도 내가 그 막 선 피드백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그거를 약간 글로 정리해서 이제 개별 카톡으로 쏴줄 거야. 쌤이 생각하는 너의 약점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보내줄 건데, 근데 이제 선필기만 간단하게 하면서 너희분을 보니까 일단 너희들이 제일 약한 게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많이들 틀렸고, 그 다음에 주제, 빈칸, 함추가 같이 틀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 논리 전개 방식 쓰는 흐름 방식에 약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쌤 그 책 보면 알겠지만 옆에 플로우 앤 보카라고 써있어. 그래서 구조 전부 다 파악할 거야. 그래, 구조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 볼 거고, 그래서 주제 이쪽을 일단 꽉 잡을 예정. 이번 방학에. 이번 방학에 그게 제일 목표야. 일단 사실 순서랑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알아야지 적용하고, 적용해도 사실 내 거 만들기가 좀 오래 걸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주제부터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21번 한번 가봅시다잉.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함추 유형은 뭐냐? 우리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써볼게. 일단 하미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유법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내가 저 문장이 직접적으로 직역이 되면 개꿀, 당근. 그 다음에 근데 직역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그냥 빵꾸로 보면 돼. 빈칸이야, 빈칸. 내가 빈칸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빈칸이 뚫렸다고 생각하고, 빈칸이 뚫렸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돼? 비유법 말고 내가 본론에서 얘기하는 키워드 찾아야 되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찾아야 돼? 나랑 수업할 때 맨날 하는 거 뭐야? 키워드만 찾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디렉션까지 찾아야지. 굿. 그래서 이제 뿔마의 방향까지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빈칸의 근본이란 말이야. 주제 빈칸 상관없어. 주제가 왜 빈칸보다 쉬워? 다 채워져 있으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다 채워져 있으니까 주제가 빈칸보다 쉬울 뿐이야. 빈칸이 어려운 거는 안 채워져 있으니까 어려울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빈칸인 유형이 사실은 반 이상이야. 빈칸이. 그래서 내가 주제나 이런 쪽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빈칸이 쉬워져. 그래서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좀 시그널이랑 디렉션 찾는 게 익숙한 애들은 32번까지는 그냥 무조건 풀어. 안 도망가. 32번까지 그냥 무조건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33, 4는 애지간하면 버리지.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린 아니야. 우리는 점수 내는 거 아니라 정확도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다 푸는데 선배들은 지금 점수 내는 시기란 말이야. 없잖아. 고3 이 시기에 약간 하나하나 기초를 점검하기보다는 이제는 점수를 내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은 33, 4가 맨 뒤야. OMR까지 싹 끝내고 컴싸로 푸는 문제 있잖아. 뭔지 알지? 딱 빈칸 띄워놓고 컴싸로 마무리로 딱 풀고 바로바로 푼 다음에 딱 OMR 체크하고 제출해버리는 그 문제를 33, 4를 둬. 33, 4랑 문장 삽입 3점짜리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푸는 거야. 근데 그 푸는 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지. 근데 우리 오늘 아까 쌤이 좀 보니까 안내문 틀린 인간도 좀 되고, 그치? 도표나 뭐 저기 신경 이쪽 실수한 애들도 나와. 근데 그거는 실수가 확실하거든. 우리가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일단 실수 줄이는 게 제일 중요.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를 제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좀 이번 방학에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쉬운 유형은 솔직히 안 해, 수업에. 애초에 책에도 없어. 쉬운 유형은 우리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내가 너네 풀모의고사로 시킬 거라. 그때부터 이제 고3이잖아. 그래가지고 풀모의고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시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킬러부터 잡는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함추는 비유나 키워드 뿔마 디렉션이야. 그러니까 이제 찾으러 가보자고.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자, 마이를 보자마자 니들은 알아야 될 게 있지. 자, 이 새끼를 보자마자 추론하는 게 뭐야? 마이는 뭐야? 다 까먹었지?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영어는 기본적으로 설명문이야. 영어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 안 해. 근데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야? 글 전체가. 예시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마. 결국은 예시야.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체 글이 이야기고 그 일종의 예시란 말이요? 아니, 그러면 니들이 예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저 새끼는 예시니까 이 안에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이 안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정리해주는 어느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근데 높은 확률로 그 부분이 어디겠어? 요거겠지. 여기 빈칸이니까.
왜? 빈칸이면 비유법일 뿐이지 키워드랑 듀레이션이 있다는 건 사실 이게 주제 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냈다 읽지 마. 해석을 내가 쌤 저 해석을 좀 치니까 해석으로 영어를 풀어요 하면 한 개 봉착을 한다고. 고3 거까지 못 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맞지? 해석으로 푸는 습관이 들려져 있는 거 해석으로 잘하면 당연히 좋아. 나쁠 게 전혀 없지. 근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실수를 무조건 해. 지금 고3들이 그래서 다시 뜯어 고치는데 너무 어려워. 선배들 중에서도 있단 말이야. 해석으로 푸는 애들. 눈이 개빨라. 눈이 졸라 빨라가지고 시험 문제가 엄청 빨리 읽어. 그래서 35분쯤이면 끝나, 시험이. 그러니까 50분 잡고 풀어야 되는데 35분이면 끝난다고. 15분이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하러 간단 말이야. 근데 검토까지 했는데 실수가 나와. 1등급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물어봐. 아니 다 했다며. 시간이 남았다며. 근데 왜 틀렸어? 물어보면은 모르겠대. 모르겠지 당연히. 왜? 내가 글을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그널로 근거를 잡았어 안 잡았어? 시그널로 근거를 안 잡으니까 그냥 내가 읽은 문제랑 답이랑 그냥 대충 해석처럼 이렇게 맞춰보는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대충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틀린다니까? 고3권 이제 그래서는 안 돼.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 고3 거를 굳이 지금은 안 풀리는데 나중에 풀 때 되면 얘기를 해줄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근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근거는 해석이 아니야. 이러는 거지. 절대 아닐 수 없는, 답이 아닐 수 없는 그런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그런 연습을 해야지 정확도가 올라가. 그래야지 1등급이 되는 거고,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까지 점수를 맞추려면 그게 필요해. 왜냐면 지금 우리 점수 봤을 때 2를 맞추려면 듣기가 다 맞았다는 가정이란 말이야. 듣기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 이번에 2 삐끗하면 다 내려가겠더라. 그러니까 2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2를 맞추려면 결국 기본 유형, 이 새끼 맞아야 된다고. 21번은. 왜냐면은 빈칸을 일단 다 틀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법이 약한 애들은 어법 하나 나가리 나지. 그 다음에 30번 생각보다 많이 틀려. 알지? 30번 어휘. 이거는 약간 복불복이잖아. 내가 약한 지문 나오면 그냥 바로 다 틀리는 거고, 내가 강한 거 나오면은 얌얌하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삽 순서 4개 중에 3개는 틀린 게 경우가 제일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20점 나락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면은 기본 일단 21번 있는 그 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1차 목표야. 21번부터 24번을 다 맞기. 1차 목표. 그 다음 목표가 30, 31, 2. 여기 같은 거란 말이야. 33, 4는 목표에 넣지 마. 애초에 목표로 잡지를 말라고. 그거는 앞에 있는 게 다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쌤, 뭔가 33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야. 시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이거 맞아볼게. 아무튼 이야기야. 예시면은 여기가 높은 확률로 정리가 있을 거고, 내가 뭐라고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추측일 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마이가 나왔으니까 쌤 이거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야기니까 어딘가에도 주제가 있을 거고요. 정리가. 예시니까. 근데 정리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빈칸이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추론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뇌 빼고 읽지 마, 제발. 맞지? 얘는 지문이 되게 쉬운 편이야. 근데 이제 저 책에서 어드밴스 풀면 알 거야. 뇌 빼고 읽었다가는 글이 중간에 다 날아간다? 다시 읽어야 돼? 그러면은 완전 시험에 수능에서는 다시 읽는 게 제일 마이너스야. 검토가 아닌 다시 읽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무조건 풀어야 된단 말이야. 한 번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애초에 내가 목표를 읽어야 될 때가 어딘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를 찍히면서 갈 수 있지. 그럼 가볼게. 자, 그래서 학생이 있는데 이제 타카 마스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6'2", 키가 이만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이만한데 이런 풋볼 플레이어 선수였어. 어쩌라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지? 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he was excited. 신났다 was going to his first Big Ten football game shortly after arriving in Michigan. 자, 아무튼 경기에서 신났어. 뭐 다른 중요한 내용 없잖아. 신났어? 대충 읽고 계속 가. So he was in fact. 여기서 잠깐 멈춰야지. 자, in fact가 나왔는데 자, 우리 시그널 정리 좀 하고 들어가자고. 오랜만에 하니까. 자, in fact 무슨 시그널이야? 저 새끼 뭐야? 역접이야. 이거 아직도 틀리면 안 돼. 역접이야. 자, 우리가 역수도 헷갈리는 애들이 졸라 많아. 왜 맨날 헷갈리는겨. 그러지 마. 자, 그래서 in fact가 나오면은 해석은 사실상 이 새끼랑 둘 다 해석은 사실상. 그럼 니들이 사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졸라 순접인 줄 알아. 쌤 졸라 순접. 나 뭐하지라고. 아니야, 역접이라고. 자, 왜냐면 순접의 강조는 없어, 인간들아. 순접의 기능에 강조가 없다니까? 생각해봐. 내가 순접이라고 얘기하는 시그널 강조의 기능이 있나? 없어. 강조의 기능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역접이야.
그러니까 임팩트도 그렇고 인디도 그렇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역접인데 역접이면은 당연히 강조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새끼를 강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근데 뭐가 됐든 뒤에가 중요하잖아. 근데 나 봐. 전체 글이 예시지 지금. 그럼 예시면은 이 뒤에 있는 게 주제문이야? 자, 예시 속에 주제문이 있어 없어? 주제문은 없어. 그런데 예시 속에 중요한 얘기가 소재가 강조가 되면 적어도 주제는 아니어도 뒤에 내용이 중요하기는 한 거야. 그러니까 졸라 흐린 눈으로 읽다가 이때 갑자기 눈을 바닥 뜨면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그런 거야. 저 여기서 내 빼고 있다가 그래 어쩌라고 이러고 있다가 임팩트가 나오면 그래서 어쩌라고 요 다음 얘기는 조금 중요한 거지. 그럼 니들이 얘는 이거 물결 아니야? 물결의 주제문이다. 그냥 대충 얘가 나름 중요한 이야기인가 봐. 밑줄 그어놓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 뒤에 벗도 있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꽤 많은 편이야. 그러면은 제가 내용상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용상 중요한지 읽어봐. He was in fact, 그는 사실상 thrilled by the game. 게임에 졸라 신났고 but 그런데 he was shocked by the behavior of his fellow students. 애들의 행동에 놀랐대. 그러면 애들의 행동에 놀랐다고 그랬으니까 애들의 행동이 중요하겠네. 아직 예시 속이야. 그럼 계속 읽으러 가. They kept standing up. 계속 일어나 있었고 blocking his view. 가렸다고. 아니 봐봐.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야? 뭐야? 예를 들어 야구장 가. 쌤도 얼마 전에 야구장 갔다 왔거든? 요즘 야구장 표 구하기 힘든데 쌤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인 찬스로 이제 테이블석을 갔다 왔었는데 잘 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내 앞에 사실 소윤이랑 정희가 서 있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봐. 소윤이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사실 소윤이가 일어날 때까지는 좀 제법 괜찮을 거야. 제법 괜찮을 거. 요지랄 하면은 좀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조정이가 딱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안 보이잖아. 그럼 나 어떻게 해? 앉아있어? 아니 저 새끼 때문에 안 보이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지. 그럼 내가 일어났지. 그럼 내 뒷사람 어때? 내 뒷사람도 일어나. 내 뒷사람 안 일어나? 그래서 내 뒷사람도 일어나겠지. 제법 커. 그래서 내 뒷사람도 일어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와가락 일어날 거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내용에서 지금 중요한 게 없어. 내 내용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는 꼬라지가 샥트다. 이거잖아 그냥. 그치? 계속 볼게. 자, 그랬더니 they kept standing up 계속 서 있었고요. 자, 일본에서는요. 그가 나에게 말하길 Everyone runs from an early age to watch your back. 자, 일본에서는 이걸 배운대. 자, 그럼 잘 봐. 내 키워드랑 디렉션이 필요한데 일단 키워드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디렉션이 이 빈칸을 배운대. 그럼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겠지. 그러니까 내 빈칸이 적어도 이걸 배운다고 그랬으면 아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좋은 게 필요하다고. 그럼 좋아야 되는데 그 뒤에 봤더니 nothing to do with 자, paranoia. On the contrary. 자, the point is to make sure. 자, 그래서 더 포인트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시그널 다 없다가 포인트는 시그널이라 얘기하더라? 요점이잖아? 요점. 그러니까 저 새끼가 나오면 그냥 그게 주제문이야. 이제 정리되는 거지. 그래서 요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To make sure. What you do. 자, 그래서 자, 봐봐. 확실히 해야 돼. 뭐? 너가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분석을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주제문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거야, 구조분석은. 자,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야? What you do, 네가 하는 게 doesn't affect, 영향을 주지 않아 the pleasure or convenienc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편리함이나 행복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된대. 나왔네. 더 읽어? 아니, 그만 읽어도 되지. 그거 뭐 하라는 거야? 매너 좀 있으라고. 쳐 일어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그걸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내려가서 찾아.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쉬웠지만 요런 식의 풀이법은 거의 모든 21번이 가지고 있어. 글이 쉬울 뿐이야. 예시, 정리 파트의 밑줄, 하미추론, 그 뒤에 주제. 그러면은 하미추론이 나오는 문장이랑 주제랑은 같은 말 연결하기. 그래서 주제 뽑는 거 다 똑같아, 패턴이. 그러니까 be prepared for rainy days. 자, 비 오는 날을 준비한다. 뭔 개소리야. 그지? 자, 그다음에 be careful when you are alone. 혼자 있을 때 뭔 개소리야. 외관에 속지 말아라. 뭔 개소리야. stand in the way.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야. stand in the way 하면은 방해하다다. 관용 표현이야. 방해하다야. 그러니까 남을 방해하지 마. 이거지. 그 다음에 don't make enemies of your neighbors. 그래서 뭐 이웃들의 뭐 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꽤나 이지피지하게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21번. 그러니까
9월도 딱 요 정도 수준일 거야. 많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근데 23번은 좀 달라. 자, 23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거 많이 틀렸거든요. 23번. 잘 푸셨나요? 자, 이건 고3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약간 약실반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한글 보기는 다 정답이 애지간하면 4줄 안쪽으로 아래쪽 붙어 있어. 이대? 이거 고3들은 그냥 밑에 한 3줄 읽고 그냥 풀거든? 한글 보기인 거는 무조건 1대1 해석이야. 요약을 안 해. 1대1 해석이야. 주제문을 그냥 약간 부드럽게 의역해서 답이 나와. 그렇다 보니까 이 새끼랑 똑같이 생긴 문장이 위에 있어. 한글 보기는 20번이야, 22번. 시간 없다 싶으면 대충 아래 한 4줄 읽고 그냥 끝냅니다. 그 안에 거의 애지간하면 나오거든. 안 나오면 재수가 좀 없는 거. 근데 애지간하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찾으면 좋고 뭐 시간이 없다 싶으면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23번 안 되잖아. 자, 23번 갈게. 자, 이 새끼 가봅니다. 자, 3점이라고 써야지 이유가 있지. 자, 요거는 이제 고3용으로 낸 건데, 자, 요거를 풀 줄 알아야 돼. 자, 요거는 이제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 아마 너네 내년에도 볼 거야. 그 쌤 예비고 3 주간지가 있거든. 쌤들 애지간하면 다 주간지가 있잖아. 정시반 하는 쌤들은. 그래서 내 주간지 1주차에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3학년 1주차. 딱 3학년 예비고일 되자마자 커리큘럼 시작하는 1주차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3학년 올라가는 예비고 3 1주차라니까? 이 수준이? 그러니까 고3 게 아니야. 예비고 3 1주차야. 그러면 고3 1주차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난이도가 좀 많이 뛰어.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자, 가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석이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구조 놓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그래서 가보시면, 자, 가보면, 자, 버스 우리 대부분. 자, 일단 냈다 읽어. 조금이라도 덜 읽을 생각은 하지 마. 버려. 일단 다 읽어. 읽다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끼는 거지. 초반부터 조금 읽는 거 못해. 너무 길다? 야, 라떼는 됐어. 50문제 시절에 됐다고. 한 문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짧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대충 앞뒤 읽어가지고 양발식으로 정답 추론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근데 너희는 안 돼. 너무 길어. 중간에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계속 간다. 자, 봐봐. 자, 우리 대부분은 will have had the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떤? of using self-service checkouts in supermarket. 자, 슈퍼마켓에서 셀프 서비스 다 해봤을 거야. 다이소 다 가보셨잖아요. 요즘은 마트도 다 그거 셀프잖아. 셀프 계산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utifully. 자, 어휘는 이제부터 살짝 나옵니다. duty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모르진 않지. 오늘은 단어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 다음 주부터 어휘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파생어랑 이런 거 제대로 정리할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휘만 따로 정리할 조그마한 노트 가져오면 좋아. 왜 손가락만 한 거 있잖아, 작은 거. 거기에 그냥 쌤이 필기하는 파생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의어, 반의어, 어휘만 싹 정리하는 거. 아마 한 수업이 딱 루틴이 끝나고 나면 꽤 많이 찰 거거든. 근데 그거 시간 날 때마다 읽어주면 엄청 좋아. 그래서 쌤도 고3 데뷔할 때 이제 그러니까 정시가 좀 더 메인일 때, 그래서 정시가 좀 더 메인인 사람들은 그 노트를 지금부터 3학년 거까지 한 노트에다가 쌓는 거야. 그 다음에 3학년 돼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정리해. 3학년 여름방학에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왔던 어휘 노트를 내가 기억하는 거 말고 좀 헷갈리는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그거 수능장 가서 읽어. 영어는 그래야 돼. 영어는 어휘를 읽는 거거든. 어휘랑 구조. 지문을 읽는 게 무슨 개소용이야. 어차피 연계도 안 돼. 간접 연계잖아. 간접 연계가 뭐야? 소재만 가져오는 거지 지문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같은 전월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 간단한 소재 정리? 근데 이건 내가 해줘. 고3들한테 소재 정리 내가 해줘. 빈출 소재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약간 어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조 정리된 건 너희들이 해야 돼. 이건 내가 못해줘. 그러니까 수업 때 그런 거를 좀 작은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매우 좋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는 습관을 들여봐. 그럼 좋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dutifully. 그래서 의무적으로 스캐닝 하고요. 패킹. 자, 패킹 the items 포장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스스로란 말이랑 셀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새끼가 키워드라는 느낌이 솔솔 나와. 그리고 paying for them by cash, card, or phone. 자, 돈을 내지. 어쩌라고. 자, 그러면 나는 뭔지는 몰라도 요 말 때문에 셀프 서비스라는 게 2번 나오니까 키워드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저 새끼에 대해서 뿔마 방향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뿔마 디렉션 안 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안 치고 있으니까 일단 계속 가야지. 디렉션은 무조건 있다고. 애지간하면. 그러면 없으면 찾으러 가야지. 자, the use of self-service. 완전히 키워드인 거 나왔지? 자, 이러한 종류의 키워드를 쓰는 게 is now. 자, 아가들아, now가 나왔다잉. 이것도 대표적인 역적 접속사인 거 알지? 그지?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글들을, 자, 이렇게 와. 구조. 자, 1번이 후기입니다. 후기는 주제가 없어요. 주제랑 관련 없는 글이야. 대신에 후기에서 소재만 던져. 그러니까 니들한테 키워드만 딱 준다고. 그러면 훅을 읽고 키워드를 일단 파악해. 그 다음에 접속사를 걸고 주제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러한 종류의 키오스크가 이제는 widespread, 널리 퍼져 있고, 자, widespread,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내가 뭐 정리 안 해도 되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이리 와. 자, widespread가 있고요. 동의어 이게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1학기는 내신이 나쁘지 않았는데 솔직히 난이도가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그냥 동훈쌤이 동훈쌤 했어. 유튜브에 DH쌤이라고 했지만 누구가 아는 그 쌤. 그래서 동훈쌤이 그냥 동훈쌤 해가지고 야 졸라 씨 졸렬 그래 그 한글 저기 뭐냐 골드러시는 좀 심하더라.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짓 많이 했어. 얘기했잖아. 클로렐라 콜레라 아니 뭐 그급은 아니었어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졸렬하게 짝이 없는데 2학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난이도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고3 대비를 시켜야지. 그런 시험으로 어떻게 니들을 고3 대비 시켜. 쌀데기 없는 문제로. 그래서 2학기는 그래도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고사를 조금 어렵게 내고 아마 기말고사가 쉬워질 거야. 맨날 그랬거든. 맨날 1학기에 시험 쉽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조금 기분이 나빴나 봐. 2학기 중간고사에 어렵게 내. 조금 어렵게 내고 니들이 점수를 보고 깜짝 놀라. 그리고 갑자기 쉬워져 기말고사. 그리고 3학년 가. 맨날 그랬어 맨날. 그냥 동훈쌤이 2학년 맡을 때마다 매년.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마 중간고사만 조금 제대로 준비하면은 기말은 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기말 적어도 중간보다 안 어려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간만 좀 제대로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어휘만 좀 잡고 들어가자고. 결국 동훈쌤 하는 짓거리 보면은 눈깔 똑바로 뜨기랑 어휘밖에 없잖아. 그밖에 없다고? 그지? 자, 그래서 widespread. 자, 어휘하면은, 자, 이거는 사실 widespread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동의어는 common인데, 이거는 우리 고1 때 다 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급을 올리자. 자, 우리가 고2쯤 되면은 이제 이 단어가 추가돼야지. prevailing. 만연한. 그지? prevailing, 그 다음에 prevailing의 또 다른 단어. prevalent,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 고3 가면은 dominant도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 도미넌트 좀 주의하세요.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백날리기 하는데 도미넌트가 뜻이 지배적인이잖아. 지배적인이라고 했더니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쌤 스트롱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 힘이 센 거냐고. 아이씨 졸라 나가리야. 도미넌트의 지배적인은 힘이 센 지배가 아니야. 쪽수가 많은 거야. 쪽수의 문제야. 그래서 domin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배하다가 괄호치고 양으로 지배하다야. 머릿수로 밀어붙인다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widespread랑 되게 비슷한 단어야. 수가 많다잖아. 흔하다고. 그만큼 양이 많다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으로 쓰인다고. 자, 그래서 is now widespread and represents a curious mix of worker displacement. 자, 그 다음에 요 새끼도 이리 와. 자, 얘기 한번 하자. displace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 좀 할게. 자, 일단 displace가 나오고 replace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두세 개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차이점 꽤 중요해요. 네, 한 번은 얘기해야지 했어. 자, 일단 place는 노타야. 노타. 자, 근데 두 단어를 검색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replace는 너희들이 알아. 이게 대체하다인 거. 그 다음에 displace를 검색을 하잖아? 그러면은 place에 dis니까 뺀다고 생각을 하잖아? 원래 그게 맞잖아? 근데 얘 검색하면 배치하다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혼란스러워해. 쌤, 어원으로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봐. replace는 내가 무언가를 빼고 A를 뺀 다음에 B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에 집중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replace랑 displace가 단어가 거의 비슷해. 근데 잘 봐. A를 빼고 B를 넣을 거야. 그때 B를 넣는 행동에 집중하는 게 replace야. 그러니까 내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는 게 replace라고. 결과물. displace는 A가 나가는 게 포인트야. 그렇다 보니까 어감이 배치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어려워. 배치하다 말고 뺀다로 해석해. 말 이해돼? 그러니까 A에서 B인데 A라는 새끼를 빼서 다른 데다 배치하는 게 displace란 말이야. 근데 A라는 자리에서 뺀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단어가 좀 부정적이야. replace는 그런 뜻 없어. 중립어야. 왜냐면 바뀌는 거잖아 그냥. 뭐지? 그러니까 어감이 좀 달라요. 이거 좀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worker displacement는 뭐야? 노동자가 빠지는 거라고. 해석을 배치로 하는데 배치가 아니야. 배치로 하면 니들 이해 못해. 빼는 거야. 노동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customer가 exploitation. 자, 이건 알잖아. 고객 착취. 자, 그럼 봐봐.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displacement의 어감이 어떻다? 디렉션이 어떻다? 약간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exploitation 단어 어때? 부정적이지. 그러면 내 디렉션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키워드를 찾았고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단어, 단어 힌트를 찾으라고 이런 단어에서 내가 마이너스라는 감을 추론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주제가 내 키워드는 셀프 서비스인데 그 키워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까지 다 찾은 거잖아. 그럼 주제를 더 봐야 되냐고. 사실 더 그만 찾아도 되는 거지.
주제문 하나 없이 나오잖아. 일단 나와 있으니까 얘가 나름 주제문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주제문 소개 어쨌든 키워드랑 딕션이 전부 다 있었던 거지. 굳이 따지자면 부르면 다 찾았네. 그러니까 저 문장 하나를 제대로 분석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이해가 돼? 문장 속에서 억지로 뿔말을 끌어내야 돼.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거 하는 그 한 문장에서 뿔말 끌어내는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수업 안에서 하려고. 굳이 따로 할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숙제할 때 지문 잘 읽어와야 돼.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잘 읽어와. 대충 읽어오지 마. 지문 내용 기억이 나야지 내 수업을 따라온다고. 그지? 그래야지 쌤이 내가 여기서 이걸 놓쳤구나를 이해하려면 기왕이면은 베이직이나 인터미디엇을 전날 푸는 걸 추천. 수요일날. 그래야지 내용이 좀 기억나니까.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좀 늦게 기억해도 괜찮아. 어차피 그런 거 중요한 지문들은 나중에 나랑 또 할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The Genius of Self-Service Kiosk는 it reduces the need for human workers. 다 천재가 얘기를 한대. 인간의 노동력이 줄고 커스터머가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린 아는 거야. 전체 글은 플러스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빌드업일 뿐이야. 그래서 Total Automation of Retail, 리테일의 전체 자동화가 not far away. 멀지 않았어. 여기는 지금 주제 없으니까 나 대충 읽는 거야. 나 왜 대충 읽는지 알지? 주제가 없잖아. 시그널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는 거야. 자, 인터넷이 이미 significantly. 자, 여기도 어감 봐. disrupt 뭐야? 방해하다. 단어 싼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서도 어감이 나오잖아. 나는 뭐만 확인해? 어감이 바뀌지 않는지만 계속 확인하면서 넘어가는겨. 아니 다 찾았잖아. 그럼 나 뭐만 찾으면 돼? 저 새끼가 아니라는 힌트만 없으면 이 글은 그냥 저기서 딱 깔끔하게 끝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the retail sector and automated matching blah blah blah. 그 다음에 one of the pioneers인 아마존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자, 아마존은 누가 봐도 뭐야? 누가 봐도 예시지. 그러니까 사실 그만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너무 아마존이니까 이런 거는 너무 자세한 거 나오면 예시죠 무조건. 그러면은 하단부에 나오는 예시는 사실 그만 읽어도 되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키워드랑 일단 마이너스만 찾았어. 그럼 일단 내려가 볼게. 내려가서 답을 찾아보자고. 글을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야. 불필요하다 싶은 부기가 나오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기를 딱 봐.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 답이 뭔지. 답을 쭉 찾아보면은 1번 Shopping experiences under the influence of machine. 기계 아래의 쇼핑 경험의 경험. 기계의 영향 아래의 쇼핑 경험. 나가리 칠 이유는 없어. 나가리 칠 이유는 없어. 왜? 지금 이 머신이라는 게 지금 셀프 서비스 얘기하는 거 맞고 그 아래 경험이니까 뭐 그렇게 나가리 칠 게 있지는 않아 솔직히. 그 다음에 2번 리테일러들이 인테그레이팅 합치고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자, 이 새끼 틀렸지? 어디가 틀렸어? 죽일 줄 알아야지. 합치는 것도 좀 어감이 안 맞고 이 새끼도 좀 안 맞지만 여기가 사실 안 맞다? 왜? 셀프 서비스다 보니까 누구의 입장이 더 가까워? 우리의 입장이 더 가까워? 판매상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좀 어감이 다르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전부 다 키워드 나가리 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슈퍼바이저. 아니 슈퍼바이저?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또 뒤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는 진짜 아니잖아. 재고 정리. 이거는 진짜 아니죠. 재고 관리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트렌드를 쫓아간다?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셀프 서비스랑 트렌드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얘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5번은 일부러 고르게 만든 거야. 5번이 매력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왜? 셀프 서비스라는 게 키워드라는 거 알면은 이 새끼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근데 셀프 서비스 체크아웃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는다. 안 나오진 않아요. 내용이 없진 않다고. 자, 이게 고2랑 고3의 차이점이야. 고2에서는 사실 키워드랑 딕션이 나가리가 잘 돼. 근데 고3 딱 올라오잖아? 뭔가 나가리 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요번 고3 7월이 그랬어. 요번 7월이. 쌤이 이제 저번 주 토요일날 선배들이랑 7월 모의고사 해설했단 말이야. 근데 알다시피 소문을 들으셨나요? 이번 고3 6월이 개 쓰레기였다고? 졸라 쉬웠어. 말도 안 되게 쉬웠어. 근데 육모가 쉬우면 안 되거든? 원래는 육모가 어려운 게 맞아. 왜?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평가하면서 좀 어렵게 내봐. 현역만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처음으로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좀 어렵게 내고 딱 성적을 본 다음에 아씨 애들 이러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하겠는데 싶으면 구모가 쉬워져. 그리고 구모가 쉬워지니까 당연히 1등급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능이 다시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 그래서 육모가 수능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육모가 그 전체적인 어떤 퍼센트나 1등급의 퍼센트 이런 게 되게 비슷해. 그럴 수밖에 없지. 구모를 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이번에 육모가 너무 쓰레기처럼 쉬워가지고 사실 다소 할 말을 잃었어. 뭘 설명해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논리 전개 방식도 없고. 그래서 수능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구모에 딸려 있어. 일단 구모가 당연히 육모보다 어려울 거고
구모가 너무 어려우면 수능은 구모보단 쉬울 건데 애지간하면은 아마 조금 계속 어려워지는 추세일 거야. 유모가 너무 쉬워서 감도 안 잡혀. 그래서 이번 7문은 조금 정상적으로 나왔어. 교육청이 욕을 먹고 싶지 않았나 봐. 평가원이 너무 욕을 쳐먹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논리 전개 방식이나 키워드 같은 거 찾는 게 너무 섬세하게 잘 나왔어. 솔직히 좀 감탄하. 시간 좀 많이 투자한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5번이 분명 모든 키워드가 다 있는데 이게 주제라고 하면 그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돼? 왜냐면은 예시에 지금 아마존 나오잖아. 그럼 저 예시인 아마존도 누구 얘기를 해야 돼?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아마존에서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누가 중심이야? 고객이 중심이야, 고객이. 고객이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중심이면 당연히 판매상의 입장이 아니어야지. 근데 둘이 입장이 지금 다른 거 보여? 쇼핑의 경험이면 우리 얘기야. 노동자의 얘기고 예시까지 고려했을 때 누가 더 맞아? 1번이 상대적으로 더 맞는 정답이어서 1번이 된다고. 많이 나와. 5번 많이 골랐어, 선배들도. 내가 이거 1주차 수업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고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뭘 못한 거야? 키워드 잘 잡았어. 디렉션 잘 잡았어. 그런데 세부 키워드 들어가는 거에서 꼼꼼함이 부족했던 거야. 근데 이런 글 하는 연습을 좀 보기에서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어차피 우리 오늘 다 풀진 않을 거고 대표 유형만 풀 거야. 몇 개만 이거는 가볼게요. 또 31번은 어렵게 냈어. 이거 잘 풀었어? 일단 31번 가지고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31번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차피 풀이 방식은 지금 주제하는 거랑 빈칸하는 거랑 다 똑같아. 알지? 그러고 보니까 쌤이 이제 재밌는 얘기 해야 된다고 저 위에서 수홍쌤이랑 아니 도대체 재밌는 얘기를 뭐 하지? 얘들한테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아니 오늘 이제 수홍쌤 어머니가 토마스에서 잠깐 일을 해주시거든. 그래서 수홍쌤 어머니를 지금 한 5년 만에 봤어. 덕소가 졸라게 좁은 거. 수홍쌤이랑 나랑 놀이터 동기잖아. 모르셨나요? 모르셨군요. 제가 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옆집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모르셨군요. 제 동생이랑 그러니까 내 동생이랑 승우쌤 누나랑 동갑이야. 쌤 동생이랑 동갑이고 그러니까 놀이터 기강 잡는 나 승우쌤이 기강 잡는 나를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승우쌤한테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때렸어? 물어봤거든. 진짜 많이 때리고 다녀가지고 알잖아. 그 시절에는 좀 많이 때리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내가 너 때렸어? 그랬더니 안 때렸대. 다행히. 다행히 안 때렸는데 승우쌤은 완전 꼬꼬맹이잖아. 그러니까 나랑 쌤이랑 동생이랑 3살 차이 나고 그다음에 승우쌤이 아마 누나랑 2살인가 3살 차이가 나. 나보다 많이 어리단 말이야, 승우쌤이. 그러니까 아마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개쪼꼬맹이였겠지? 조금만 소홍이었겠지? 그대로 이렇게. 어릴 때도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늘 승우쌤은 늘 덩치가 컸어. 아무래도 그 사람 그냥 뼈대가 굵어. 어릴 때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쌤이 부모님한테 물어봤지. 엄마 혹시 옆집에 살던 조그만 남자애랑 누나 기억나? 그랬더니 엄마가 기억을 하는 거야. 기억을 해가지고 아니 미친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뭐 얘기를 하다가 송쌤이 갑자기 쌤 권영 사시죠? 그러는 거야. TMI 권영 사시죠? 그래가지고 사셨죠로 바꾸겠습니다. 사셨죠? 몇 호 사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내 신상도 다 알아 이래가지고 막 졸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옆집 살았다고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부모님 다 기억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승우쌤 어머님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살갑게 다가가서 이력을 끌어내가지고 저 기억하시냐고. 저 기억을 하신대. 나를 눈이 똑같이 생겼대 그때랑. 놀이터 기강을 잡던 그때랑 눈이 똑같이 생겼대. 승우쌤도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기억한다? 모자를 쓴 그 아래로 보이던 그 눈을 기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반가운 인연이 있었어. 덕서 졸라 좁아 진짜. 저거 터졌어. 너네도 이제 나오면 느끼게 될 거야. 생각보다 덕서바닥이 너무 좁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봐봐 너 거기 며칠 전에도 다 아는 사이라니까? 너무 더 좁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가 놀이터 대장일 때 승훈이를 안 때려서 너무 다행이야. 그때 승훈이를 때렸더라면. 하지만 승우쌤은 그때도 정말 조용하고 정말 이렇게 소위 이제 나대지 않는 돌 같은 친구였어. 언제나 여기 있는 요만한 승훈이였겠네. 쌤이 6살인가 7살 차이 나니까. 왜 이만한 승우쌤이 상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사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나 찾아봤는데 사진 자료는 없더라고. 놀이터 기강 잡을 때는 사진 안 찍혔었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양쪽 모습이 완전 신기해가지고 오늘 한참 얘기했네. 자, 아무튼 그럼 그렇고 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자 이제 빈칸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 자 한 단어 빈칸이면 일단 냠냠 이지피지. 근데 2가지 방향성을 고려해야 돼. 잘 봐. 내가 푸는 게 2단어 이상이면
빈칸 이거 먼저 읽는 거 아무 소용없어? 두 단어면? 31번이 두 단어일 때도 있잖아. 두 단어면 개 빼박 키워드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읽는 거 개뿔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냈다 올라가세요. 근데 한 단어야. 그럼 읽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면 디렉션을 물어보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주제는, 주어는 여기 위에 이미 키워드는 있고 그 키워드에 대한 디렉션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명사면 그 자체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생긴 꼬라지를 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이 새끼는 동사니까 디렉션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나는 위에서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 놈의 방향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면 딱 맞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읽어볼게. 자, 인바디 무슨 뜻이야? 고3 단어라서 모를 수도 있어. 자, 이 M이 붙고 바디가 붙었습니다. 자, 이 M이나 이 N은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아무 뜻 아니야. 명사나 형용사를 동사화시키는 놈이야. EM이나 EN은 바디가 동사화된 거야. 그래서 구체화하다, 구현하다야. 몸 형체를 만들어주는 거지. 구현하다. 그래서 왜 구현? 자, 그 다음에 distort 알잖아. 왜곡. 그 다음에 verify 입증, 증명하다. 자, neglect 무시하다, 방치하다야. 정확히는 이거 그냥 그 사람 개무시한다 아니야. 방치하는 게 니글렉트야.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프로모트 뜻이 많지. 홍보도 있고 증진도 있고.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쌤 일단은 인바디 뉴트럴이죠. 단어 중립이에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요. 왜곡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베리파이는 뭐 애제가 되면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무시방치 마이너스고요. 증진 플러스인 것 같아요. 아, 이 방향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일단 키워드 잡으러 출발할게요. 그래서 일단 타겟팅을 잡았어. 내 단어가 뭐가 필요할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거지. 자, 쭉 내려갑니다. 자, all forms of. 자, 그리고 애초에 일부러 길어. 근데 이거 쌤이 하나 얘기해 주자면은 31번이 졸라 길잖아. 정상이 아닌 게 맞아. 그럼 이 새끼가 왜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지문이 딱 왔는데 지문이 졸라 길어. 막 토 나와. 미치겠어. 그러면은 토 나오게 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애초에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쓸모없이 반복을 많이 하거나 예시 같은 게 중간에 껴있을 때 지문이 졸라 길어. 근데 사실상 알맹이는 있어 없어? 알맹이는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막 지문이 너무 길면 쫄고 들어가지 마. 수능을 딱 열어봤을 때도 33번이나 4번이 졸라 짧을 때 주의해야 돼. 짧을수록 어렵거든. 그 조그만 내용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너무 길면은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글 내용에 압도되지 마. 압도될 필요 없어. 긴 데는 긴 이유가 있는 거야. 모고는 영어 아니라 그랬다. 출제자의 의도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글을 냈는지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 새끼들 보면 31번은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긴 글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올라갈게. 자, all forms of preservation. 자, preservation은 우리 알고 있는 거 보존, 그지? 자, 보존의 모든 형태가 advance. 그다음에 동사는 찾을 줄 알아야지. 향상시켜 뭐를? 경향을. 무슨 경향이야? To idealize the resource in question.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자원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대. 그러니까 모든 보존은 이상화를 시키는 거래. 아, 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시하고 지나가. 친절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얘기했잖아. 글이 쓸데없이 길다고. 여러 번 말했겠지? 하나 가지고 이해 못했다고 떨지 말라고. 버리고 넘어가. 자, whether the historical past.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됐든. 자, whether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슬래시도 전부 다 버립니다. 자, 그래서 whether the historical past, or present cultural system, or 자, natural resource, or ecosystem, or 이런 거 전부 다 버리시는 거라고 지금? 다 버려. 넘어가도 돼. 상관없어. whether는 애초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to make it representative of some imagined era of perfection, thus. 자,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래. 시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글을 막 하나하나 모든 게 해석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기니까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시그널이 있어야만 돼. 그게 정상이라고? 아니, 그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는 것부터 있는 거야. 자, 그럼 all the more worthy of preservation. 아, 이런. 자, 이게 명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앞에 거까지 갈게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명사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preservation의 가치가 있는 모든 건데 완벽함에 상상한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거래. 말이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말이 어려워. 고3은 다 그래.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선배들이 해설지를 이렇게 물음표를 졸라 띄우면서 다가와. 그러면서 쌤 이거 한글로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해줘야 돼? 새끼야 국어를 하라 그러지. 근데 국어를 고3까지 와서 어떻게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언어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영어도 안 돼. 번역은 다 해. 솔직히 너희들이 해석을 못 하지 않거든? 이거 한 문장 내가 해석하라고 던지면 해석을 해. 근데 해석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영어는 다 그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으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영어 공부라는 게 영어 공부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은. 자, the ways in which. 자,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In which currently held values. 지금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can be projected. 투영돼. Back onto history. Underline this desire to see the past not as it actually was, but. 자, 계속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끊어야겠다. 이렇게 끊어야겠다. 소리. 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투영돼 역사에 그 방법이 강조해, underline, 강조해 이 desire, 욕망을. 근데 어떤 욕망이야? past를 볼게. 자, 아가들아 나왔다. not A but B. 시그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과거를 볼 거야. 뭐로? 실제 그런 게 아니라 as it should have been. 그랬어야 하는 걸로 본대. 자, 그러면은 슬슬 어감이 살짝 잡힌다? 자, 나봐. 한글로 이해를 해. 완벽함이라고 내가 상상하던 거야. 과거를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야 하는 걸로 생각한대. 말투가 같은 거야? 이게 같게 느껴져?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우린 이제. 완벽함에 대해서 내가 상상하던 거, 과거를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한대. 두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 돼? 되냐고? 돼?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이 어렵잖아. 말이 졸라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은 31번 이 빈칸 못 풀어. 빈칸이 너무 어렵거든, 요즘. 그래서 다시 한번 상상하던 시대 그랬어야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하고 다 바라던 걸로 간다고. 이랬어야 했는데 희망하던 걸로, 실제가 아니라. According to how we see it today. 오늘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는 수밖에 없어. 글이 기니까 힌트가 여러 번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these resources may be idealized. 자, these resources, 이러한 자원들이 may be idealized. idealized. 자, 두 번 나온 단어입니다. 쌤이 언제나 얘기하죠. 영어라는 놈은요, 반복을 졸라기 싫어합니다. idealize가 저 위에도 있었는데요, 쌤. 이걸 멈추는 건 기본이야. 그러면은 idealize가 키워드야. 이제부터 여기 잡아야지. 그러면은 내 키워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이제는 이상이라는 거라고. 이상. 그러면 자, 이상이라는 얘기가 그럼 요 두 얘기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자, 국어로 갑시다, 여러분. 자, 머리 굴러. 이상이 뭐야? 이상이랑 현실이랑 맨날 같이 나오잖아. 아이씨, 두 새끼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뭔데? 이상이랑 현실이 동요야, 반요야? 반요잖아. 그럼 이상이라는 거는 현실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상상한다는 얘기랑 그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 같은 거 아니야? 이제야 이상이라는 단어 듣고 나면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잖아. 그렇게 꿈꿀 뿐이지 실제랑은 다른 거라고. 자, 그리고 계속 읽어. 자,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이제는 idealize가 돼요. aesthetic reason으로, or 아니면 because they contribute to some group of sense of identity or heritage, 유산이라고 생각돼서 막 이상화가 된대. 그리고 they may also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이라는 걸 내가 키워드로 잡겠으면 여기서 스탑이 되는 거고, 이상이라는 걸 못 잡았으면 더 읽는 거야. 추가의 기능은 원래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게 아마 보존이 될 거야. 뭐로서? 예시로서 문화 다양성에, 아니면 뭐 이런 게 될 거래. 다 끊어. 자, 이러한 다른 모티베이션들이 뭐로 이어져? 다른 전략이나 기술로 이어진대. 그런데 자, 시간에 한 번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찾아야 되는, 아우, 야, 미친, 이거 봐. 자, 문장이 졸라 길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승부를 보라는 소리죠잉. 갑니다. In a core sense, 핵심적으로, 핵심, 코어, 네모, 시그널. 오케이. 쌍시그널. 그러면 이게 주제문 맞아. 주제문 맞으니까 빈칸 여기 있겠지. 읽어보자고. 자, 핵심적으로, they all seek to prevent change, 변화는 막고 싶어요. 그리고 최소, 디렉션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in doing so,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잘 봐, 이거 그냥 이러고 읽고 있었으면 나가리야. 저 새끼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새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영어는 기시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기시감이 들어야 된다고, 영어를 읽을 때. 길수록 기시감을 느껴야 돼. 그래서 한 지문 속에서 나올 것 같은 거 밑줄 치면서 이동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결국 내가 찾은 시그널 문장 안에 비슷한 말이 다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럼 여봐, 나는 뭐 한다 그랬어?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그렇게, 그럼 봐, 안 봐요? 여봐, 우리는 디자이어인데 past를 실제처럼 not, 안 본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past as it was,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떤 게 필요해? 저 앞에랑 똑같이 not에 해당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부정적인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neglect 아니면 디스톨트인 거지. 일단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똑같이 생긴 거?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맞춰봐. 무시하는 거야? 현실을 뭐 한다 그래야 돼? 아이디얼라이즈니까. 현실이랑 왜곡한다는 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정답이 2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 수능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31번이 3점이야. 아, 이런 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